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오늘 월요일 2부 시간은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집중해서 이야기하기 힘드시겠다. 여행 가신다면서. 네. 청취자분들께서 저 아줌마는 뭐 매번 어디 간다는 얘기만 해?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 솔로의 축복은 네. 그래도 중요한 거죠. 네, 그래도 저는 양심이 참 있습니다. 주말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네. 민폐예요. 네. 그죠?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은 주말에 꼭 가셔야 되는 분들께 양보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뭐 행선지는 말하지 않겠고 네. 내용만 얘기하시죠. 뭐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쉬게 하는 게 머리를 더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사찰에서 조용히 네.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템플스테이 네. 왜 많이 많은 있죠?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남이 하는 걸 보기는 좋아도 내가 가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건 굉장히 고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형식을 다 따르지 근데 저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체험형이 아니라 네. 휴식형을 택했기 때문에 네. 그냥 책 읽고 밥 먹고 뭐 산책하고 네. 그렇게 지내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절에서 자고 먹는 거. 네. 그리고 깨고 잠잔다. 네. 아, 뭐 충분하죠. 네. 자, 오늘 어떤 영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 아침 더웠죠. 여기까지 오는데도 네. 정말 더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먼 나라 핀란드로의 여행을 권해드릴까 합니다. 네. 핀란드의 새 일본 여성을 그린 카모메 식당. 카모메가 갈매기라는 뜻이래요. 일본말로. 아, 이게 일본말이에요? 네. 카모메 식당. 네.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이기 때문에 또 선입관으로 뭐라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은 일본 노래까지 나오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독은 오기가미 나오코라는 일본 젊은 여성 감독입니다. 네. 출연진은 고바야시 사토미, 모타미 마사코, 가타키리 하이리. 이 고바야시 사토미를 외에 모타이 마사코와 가타키리 하이리는 정말 마스크가 되게 독특해요. 그래요? 일본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독특한 얼굴들 나오는 게 정말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화 속 주인공처럼 딱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얼굴. 그 배우 뭐 그게 이뻐서 아니면은 이쁘다기보다 정말 개성이 넘친다. 어떻게 저런 얼굴이 있을 수 있나? 좀 만화 주인공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개성이 강한 마스크를 가진 배우들이에요. 네. 2006년도 작품이고요. 102분 정도의 상영 시간입니다. 네. 카모메 식당은 핀란드에서 찍은 일본 독립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핀란드에 대해서는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피오르드. 네, 저는 얀 시벨리우스, 그다음에 그의 교양시 핀란디아, 수도가 헬싱키다, 산타 마을이 있다, 목조 주택에서 주로 산다, 디자인 강국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생긴 게 바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이 핀란드에서 찍은 영화 카모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행과 음식, 여성의 우정 영화라고 외형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한가하고 사소하고 심심하지만 의외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가 카모메 식당이에요. 네. 제작비가 8천만 엔, 마케팅비는 5천만 엔을 들인 독립 영화로 그러면 제작비 수준으로 봐서 어떤 굉장히 건가요? 낮은 거예요. 그래요?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불과 2개관에서만 개봉을 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150개관으로 확장해서 장기 상영한 덕분에 7억 엔이라는 흥행 수입을 기록해서 2006년도에는 사가의 무서운 할머니와 함께 일본 미니 시어터 최고 흥행작이 되었습니다. 헬싱키에서 촬영한 카모메 식당은 4-5번씩 영화를 본 일본 중년 여성들로 인해서 헬싱키 여행 붐을 일으켰다고 해요. 네.
주인공 사치에가 장을 보던 소박한 항구 근처 시장에서부터 뭐 여기 또 다른 주인공인 미도리를 만나서 만화 영화 카차맨의 가사를 적어봤던 핀란드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알바로 알토가 1969년에 완성했다는 아카데미아 책방 2층에 있는 카페 알토. 그 다음에 사치에가 수영을 하던 아르데코풍 수영장 이리온 카투. 그리고 네 여성이 커다란 모자를 쓰고 발티케를 바라보며 해바라기를 하던 카이보프이스트 공원 내의 카페 우르슬라. 네. 심지어는 영화의 주 배경인 카모민 식당으로 나온 핀란드 카페. 실제로 카페 이름이 핀란드 카페라고 해요. 네. 이 카페를 찾아가서 선원들을 위한 푸짐한 감자 요리가 아닌 영화에서 나왔던 사치에가 만든 오니기리. 오니기리 일본식 주먹밥이거든요. 네. 그것과 신라면 롤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카모미 식당으로 변신했던 이 핀란드 카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본인을 아주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하도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핀란드 카페에는 아예 영화 포스터하고 일본어 메뉴판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신라면 롤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하시는 분들도 직접 거기 가서 먹어봤다는 그런 기록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영화 한 편이 얼마나 많은 관광 수입을 창출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모메 식당 촬영지 여행은 사실 그리 먼 꿈이 아닙니다. 카모메 식당이 일본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헬싱키를 배경으로 택하게 된 데에는 25년 전에 가장 빠른 북유럽 직항로를 기치로 내걸었던 핀에어가 일본에 취항한 덕분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에도 2008년 6월부터 핀에어가 취항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헬싱키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모메 식당은 처음부터 핀란드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 마리메코라든가 도자기 브랜드 인달라, 그다음에 피네어 등의 협찬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 영리하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네. 카모메 식당이 만들어진 과정을 조금 들어보면요. 이제 감독이 외국에서 영화를 찍다고 생각을 한 이제 감독하고 프로듀서가 핀란드에 대해서 조사를 해갖고 그런 모든 조사가 한 것을 원작자인 무레 요코에게 제공을 해서 소설을 먼저 쓰게 했다 그래요. 아예 영화를 전제로 해서 소설을 쓰게 한 거로군요. 그 독특하네요. 네, 우리 경우에는 보통 소설이 있고 거기를 원작으로 해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본과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은 세 번째 장편 영화를 핀란드에서 찍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좁은 일본에서 영화 2편을 찍고 나니까 외국에서 찍고 싶어졌다. 마침 핀란드 유학생을 알고 있었고 미국, 유럽, 영국, 프랑스도 아닌 다른 느낌. 즉 거리에서 전혀 뛰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으며 느긋하게 놀면서 사는 핀란드 사람들이 무척 좋아 보여서 거기서 찍으려고 했대요. 근데 정말 참 아까 영리하다는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획 단계도 돈을 조금 들이면서 아주 요란하게 거대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작게 해서 그 안에서 아주 알차게 한 것 같아요. 적게 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감독의 생각들이 카모메 식당의 새 여주인공을 통해서 잘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인공 사치에는 소박해도 음식 맛을 알아줄 것 같아 여기로 왔다. 이탈리아에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있고 한국은 김치와 불고기가 있고 인도에는 카레가 있고 타이는 톰양꿍, 미국은 햄버거, 핀란드 하면 연어고 일본인도 연어구이를 서로 좋아하니까 여기라면 나도 살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주인공 미도리는 어디든 떠나고 싶었다. 눈을 감고 세계 지도를 찍으니 여기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부럽죠. 세계 지도 보고 꽝 찍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디 있나 보고 찍은가? 눈 감고 찍은가 아닌가? 제 친구 중에 참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너무 좀 시달려서 한국에서 제일 먼 나라가 어딘가. 그래서 남아공항으로 이민 간 친구가 있습니다. 좀 처절하죠. 처절하다. 이렇게 아주 먼 나라를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상상을 실현해 옮긴 주인공이 미도리고요. 그 다음에 마사코라고 또 한 주인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멋져 보여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카모메 식당은 사실 핀란드에 대한 판타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시작을 했어요.
아내를 얻고 달린다든가 핸드폰 멀리 던지기, 에어기타 연주. 그러니까 기타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연주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사우나 오래 견디기 등 한심하고 사소해 보이는 경기를 생각해내고 열중하는 핀란드인들의 여유와 이미지에 반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선망을 새 일본 여성의 말과 행동에 투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에도 고민은 있고 이방인이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닐 거라는 점도 놓치고 있지 않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영리하다니까요, 네. 영화가. 참 언어라는 게 이상하죠. 왜 뜻은 하나도 모르면서도 왜 얘기 듣고 이 말소리 들으면 왠지 그럴 것 같은.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데요. 왜요? 이 영화에도 보면 네. 여기 주인공이 일본 여성과 네. 핀란드 여성이 서로의 언어를 모르는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웃겨. 네, 실제로 그 여배우가 그 중에 네. 한 여배우가 네.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요. LA에서 영어를 네. 모르는데 외국인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영화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나르디스님께서 계속 네. 그 영화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리버님도 정말 좋은 영화라서 사진. 4번쯤 보셨다고. 굉장히 많은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네, 그 네. 정말 영화 화보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독도 있고. 내추럴 발레단님 고바야시 사토미 사진 네. 올려주셨고요. 감독이 곱게 생겼죠. 그러네요. 정말 좋다. 네, 사진 포스터. 좋습니다. 네. 나무소리님은 평일에 여행할 수 있는 평안함이 엄청 부럽다고. 네? 옥선이 씨한테. 네. 감사합니다. 백마고짐이 핀란드라면은 자일리톨 생각. 자일리톨이 거기서 나왔군요. 예. 네. 그래요. 사실은 여자들에게 남이 해주는 밥이라는 것도 또 그쵸. 로망이잖아요. 네. 이거 하고 잘 버무려진.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핀란드의 뚱보 갈매기를 보면 어릴 때 기르던 고양이 생각이 난다면서 헬싱키의 작은 골목길에 오니기리가 주 메뉴인 그 가모메 식당을 낸 사치에 이 역할을 고바야시 사토미가 맡고 있습니다. 네. 사치에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핀란드 할머니 3명이 주인 여자가 어린애인가 어른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볼 뿐 도무지 손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동양인들이 이렇게 나이를 잘 가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게 보죠. 네. 네. 그런 형편이었는데 마침내 첫 손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고히오 구다사이 커피 주세요 일본 말인데요. 네. 이렇게 주문하는 일본 문화 팬인 핀란드 청년 토미는 만화 영화 가차맨의 가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가차맨이 여러 번 나오는데 네네. 저도 이 만화 영화는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치에는 카페 알토에서 그 무민계곡의 여름축제라는 핀란드의 유명한 동화작가 토베 얀손의 작품의 일본어판을 읽고 있던 일본 여성을 발견하고 가차맨 가사를 부탁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미도리입니다. 카타리 하일이라는 배우입니다. 네. 단번에 가차맨 가사를 써주는 거예요. 네. 핀란드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다는 미도리에게 사치에는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지낼래요? 라고 권합니다. 네. 식당 일을 돕게 된 미도리는 광고라도 손님이 하도 없으니까 광고라도 내보자고 하지만 사치에는 열심히 하면 손님이 늘겠지요 라고 할 뿐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여성이 가세하게 되는데 항공사에서 분실한 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안경 낀 일본 할머니 마사코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갈매기 식당은 새 일본 여성의 일터가 됩니다. 식당의 전 주인이었다는 마티라는 아저씨가 와서 코피 로악이라는 주문을 가르쳐 준 후에 커피 맛이 좋아진 데다가 이런 건 좀 약간 신비롭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 메뉴 신라몬 롤 덕분에 단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새 일본 여성은 혼자 있고 싶다면서 이유 없이 떠난 남편 때문에 술만 마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핀란드 여성 리사를 위로해주고 또 자신의 인생관과 손님의 삶을 나누면서 오늘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라시아이 맛에 어서 오세요를 네. 외치게 됩니다. 사족. 혼자 있고 싶다고 떠난 남자는 대개 둘이 떠나더라고요. 근데 외국 영화에는 보면 네. 느닷없이 떠나는 남편 이야기가 참 그래요. 가끔 잘 많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명과 사회 안에서 지쳤다는 그런 네. 뜻인가 봐요. 네. 네. 이처럼 카모메 식당은 음식과 여행, 일본 문화 등에 빗대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좋은 대사는 선생님이 읽어주시죠.
가차맨을 아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 방금 지어낸 얘기죠? 세상 끝나면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서 좋아하는 이들과 먹고 죽을래. 그때 나도 불러줄 건가요? 다른 사람이 타준 커피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죠. 핀란드에는 조용하고 친절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뿐인 줄 알았는데 외로운 사람도 있죠. 세상 끝날 때 나도 불러줘요. 늘 똑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죠. 모든 게 변하니까. 이런 대사들이 나온다고요? 네. 네. 이런 잠언들을 통해서 세 일본 여성과 세 명의 핀란드인들의 사연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옅게나마 두터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치에는 어릴 때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고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핀란드에 왔으며 합기도의 기본 동작인 무릎 걸음과 요가 수영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메뉴 개발로 자신의 내외면을 추스립니다. 오니기리를 주 메뉴로 택한 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지가 운동회와 소풍 때 오니기리를 만들어 주었던 때문인 듯 합니다. 지금 풀코님이 올려주신 가차맨이 우리나라에서 독수리 오형제로 방송됐다고. 네, 그렇군요. 저는 만화를 보지 않아서. 네. 야, 사진 진짜 많이 찾으셨네요. 네. 엘베르토라는 분도 같은 정보를 올려주셔서요. 네. 우리는 아주 같이 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곧장 답장이 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론지 떠나고 싶어서 눈을 감고 찍은 나라에 온 미도리는 밥을 먹다 말고 울고 또 토미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가재와 참치, 청어, 술록, 우메보시를 넣은 주먹밥을 제안하면서 아주 열심히 식탁을 닦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과 핀란드가 합쳐지는 거, 이제 섞여지는 거군요. 네. 음식을 통해서 그런 재치 있죠. 네. 그리고 20여 년 동안 돌봐왔던 부모님이 마침내 돌아가셔서 텔레비전에서 본 느긋한 나라, 숲이 있는 나라로 목적 없이 왔다는 할머니 마사코는 숲에서 버섯을 따고 핀란드어를 모르면서도 그 남편이 떠났다는 그 리사와 함께 일본어로 소통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방을 이제 항공사에서 되찾게 되지만 그 안엔 샛노란 살구버섯과 새소리가 가득할 뿐 고양이 때문에 그냥 핀란드에 남기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전 주인이었던 마티는 식당이 망해서 부인과 딸이 떠난 것 같고 홧김에 카모메 식당에 두고 간 커피 머신을 훔치러 오지만 오니기리를 대접받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힐링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일본 여성과 공원 카페에서 해바라기를 하며 위로받던 리사는 남편이 돌아왔다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손님이었다는 이유로 늘 공짜 커피를 대접받았던 토미는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써달라는 등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네, 두 세계가 사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상대방과 자신의 사연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불어 관계 변화를 꾀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듯 먼 6명의 거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일시에 하나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만의 사연을 안고 먼 나라로 여행을 왔듯이 언제든 자신밖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떠날 수 있는 사이. 그 점이 이 심심한 영화의 미덕이자 매력이어서 여백과 여운을 느낀 이들이 영화 배경을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감독의 이제 개인 취향이 좀 반영이 됐는데요. 아키 카우리스마키라든가 데이비드 린치, 짐 자무시, 그리고 미국의 독립 영화를 좋아하고 낯을 무척 가린다고 해요. 오기감이 나왔고 감독이요. 그런 점들이 영화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골 토미는 주인 여자가 어린애인가 하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식당을 들여다보는 핀란드 할머니들이라든가 또 핀란드엔 조용하고 친절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뿐인 줄 알았는데 라는 대사라든가 꿈이지. 네, 우리가 먼 데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은 다 정열적이라든가 이탈리아에 가면 누구나 나한테 구애한다든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죠. 동양과 서양을 대비하려는 이런 의도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일본에서의 삶을 족쇄로 여겨서 먼 나라를 찾아왔지만 핀란드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젓가락으로 오니기를 먹는 핀란드인 단골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뭘 요란스럽게 외치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그냥 네. 보여주는 거. 네. 인테리어와 소품도 간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접시에 가지런히 놓인 오니기리처럼 담백하고 소박한 음식들, 잘 닦인 스테인리스 냄비들이 걸려있는 주방과 심플한 탁자, 의자가 놓인 홀 사이에는 칸막이도 없고 눈높이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스텔 색감이고 컨츄리풍이라 할 수 있지만 네. 인테리어 잡지처럼 유난던 디자인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자들이 꿈꾸는 로망 네. 아니에요? 네. 차분한 거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장식이 많지 않은 심플한 거. 그걸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 집 실제 살림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영화를 보면서 대신 만족한 게 아닌가. 저는 모델하우스 갔다 오면 특히 집이 더 화가 그죠, 나거든요. 그죠. 우리 집은 언제 저렇게 해놓고 사나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안 쓰는 건 다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감하지 네, 못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노우에가 작사 작곡한 크레이지 러브도 제목과 달리 아주 쉽고 친근하게 입가에 맴돌아서 몇 번이고 네. 다시 듣게 됩니다. 진짜 이 감독하고 제작 기획사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지? 제작비에 지금 서너 배가 남았거든. 에이.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이 참 일본에 그런 여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외모는 참 차분하고 이래서 뭐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적극적으로 영화도 만드는 그런 여성 감독이 덜어 있습니다. 네. 1972년생이에요. 네. 원래는 대학에서 사진을 배웠다고 하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공부하면서 텔레비전 광고 등의 조수로 일하다가 단편 영화 아야코를 찍으면서 이제 영화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처음 찍은 장편 영화가 되게 재미있어요. 우주인이 지구에 수학여행을 온다. 그런 내용의 별군, 꿈군. 그걸 2001년에 발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골 소년들의 소박하고 활기찬 생활을 그린 요시노 이발관. 이 작품도 볼 수 있어요. DVD로 나와 있고요. 네. 요시노 이발관으로 베를린 영화제 아동영화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사랑은 오치로에 이어서 이제 아줌마가 주인공인 카모메 식당을 했고요. 네, 직접 각본도 쓴 안경, 맹아내라는 작품으로 썬댄스 네. 영화제에서 네. 또 상도 받았고요. 네.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상 받고 이렇게 이제 점차 연령이 높아지는 것 같죠? 네. 소년들에서 시작해서 네, 아줌마로 이렇게 그러네요. 자신의 성장과 네, 함께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카모메 식당이 일본의 30, 40대 여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흥행이 성공한 배경으로 1988년에 시작된 후지 텔레비전의 심야 인기 시리즈 역시 고양이가 좋아라는 시츄에이션 코미디를 꼽곤 합니다. 일본에서. 이 시츄에이션 코미디의 대본도 오기가미 나오코가 썼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제 여기 카모메 식당에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네. DVD에는요, 한국 개봉에 맞추어서 방문했던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인터뷰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몇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2005년 여름 헬싱키에서 촬영한 카모메 식당은 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손님이 많이 든 영화다. 영화 속의 버섯과 고양이의 의미를 묻는데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일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허다하지 않은가. 그리고 배우들은 텔레비전 광고에도 꽤 많이 나왔던 배우들로 강렬한 비주얼과 탄탄한 연기력 때문에 섭외를 했다. 그다음에 미국에 살 때 혼자 국수집 가는 게 즐거웠고 그때가 그립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좀 집어넣었다. 네. 남성 감독은 여성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여성으로 그린다. 나는 여성을 제대로 그릴 자신이 있었다. 죽음께 김이 생기는 게 곤란할 뿐이지 목숨을 건다는 점에선 남자 감독이든 여자 감독이든 차이가 없다. 네. 영화에서 가장 좋은 장면은 마지막에 이라시아이마세 어서오세요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네. 나는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 텔레비전을 켜면 슬픈 소식뿐이라서 극장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동의합니다. 동의한 네. 표 던집니다. 배우들 얘기를 소개할 시간이 될까요? 그보다는 제가 네. 그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카모메 식당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글을 쓰신 어떤 분이 영화 팬이 계셨어요. 네. 그분의 감상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한번 제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째. 국가로서의 핀란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 핀란드가 중요하다. 둘째,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서 식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식당이 중요하다. 네, 동의합니다. 셋째, 커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커피가 중요하다. 넷째, 갈매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어가 중요하다. 다섯째, 가고 싶다는 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실천 행동이 중요하다. 네, 이 말 진짜 공감가요. 그죠? 주먹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먹밥 속에 들어간 것이 그래요. 조금이지만. 일곱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여덟째,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다가가는 걸음이 중요하다. 아홉째,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열째, 떠나버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11번째,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 12째, 남자 혹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다음, 떠나온 일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핀란드가 중요하다. 적응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섣불리 다가오는 것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가오라고 종용하는 것보다 다가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무엇인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음식을 만들어 상대방이 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서는 것보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와, 영화 한 편을 보고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영화 팬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거기에 빠지셨길래.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글을 접할 때는 영화 평론가들이 정말 할 일이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머나먼 핀란드 네. 바캉스의 그런 저도 충동질? 저도 여행길에서 만난 어떤 할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제가 로키 그 패키지를 갔었어요. 로키 네. 산맥.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서 이제 은퇴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네. 한 달을 계실 거라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마트에 가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 사고 거기 이제 홈스테이 하고 계신데 이제 취사를 하시나 봐요. 그리고 매일 연어를 사서 자기는 연어를 버터에 구워 먹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사업을 구상하고 이게 아니라 마블링이 좋은 스테이크 거기는 이제 좀 싸요. 네. 캐나다 쇠고기가 쌉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연어를 구워서 먹겠다. 정말 네, 좋더라고요. 네. 저도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점 찍고 막 다니는 시기였는데 네, 네. 점점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뭐 어디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거 그런 것들도 참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에 대해서 용기를 불러넣어드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오시만 찾아다니는 학교 선생님인데 방학만 네네. 되면 정말 이런 나라도 있었어? 하는 네. 나라만 가는 친구가 있어요. 네. 역시 싱글이죠. 네. 그래서 방학 때만 다니는데 그 친구 말이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같은 아줌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생긴대요. 거기에 제가 반격을 하자면 네. 99%가 안전해도 네. 한 1%가 바로 나였다면 나에게는 100% 그렇죠. 년이 이렇게 겁이 많아서. 네. 근데 제 친구는 정말 겁이 없어서 그냥 정말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가서 그냥 시골, 특히 시골을 많이 다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시골을 다녀요. 저는 이것도 영화의 폐해인데요. 저는 연을 쫓는 아이들 보면 네. 너무나 무서워. 네. 그거 아까 지난번에 그 끌린 사랑. 네. 진짜. 선생님께는 이게 안 통하는군요. 뭐 저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네. 안전이 1순위군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무작정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불을 지르는 그런. 누구에게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옥선희 씨한테 한 표, 제 생각에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저기 템플스테이 잘 갔다 오시고 또 그 얘기도 다음번에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